이렇게 간단하게 빈칸 있는 건 채워보고. 자, 1번부터 1번. 자, 그림은 북태평양 어느 해역에서 해양 속에 기록된 지구 자기 이상 줄무늬. 자, 첫 번째 지구 지자기 줄무늬 이 얘기를 하는데, 지자기 줄무늬라고 하는 게 뭐였냐, 이런 거였다고. 자석의 성질을 잘 띠는 광물이 있는데 걔네들이 들어있으면 조사해보면 얘네가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더라는 거지.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퇴적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석의 성질을 잘 띠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자석의 성질을 잘 띠는 원소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 철이야, 철. 그러니까 저 퇴적물에는 철이 많았다고. 철이 많으면 얘네들이 이 안에 어떤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 물론 같은 방향은 아닌데 나름대로의 이런 방향성들을 지니고 있었다고. 나름대로의 방향들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얘가 빡 굳어서 돌이 됐단 말이지. 돌이 돼, 이렇게. 돌이 되면 얘네가 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는데, 그때 배열된 방향이 어떻게 되냐? 자, 파란색 생성 당시야. 저 돌이 만들어질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을 표시해볼게. 자, 저 돌이 만들어질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을 봤더니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었다. 이 방향. 그러면 만들어질 당시의 자기장 방향으로 그대로 이렇게 배열이 됐다 이거죠. 그대로 이렇게 배열이 됐다 이거죠. 이렇게 돌 속에 남아있는 자기 성분, 이런 걸 잔류 자기라고 부르고, 얘네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 그 방향을 잔류 자기 방향이라고 한다. 그럼 잔류 자기 방향은 누구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고? 생성 당시의 자기장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고. 근데 얘는 한번 생기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생기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잔류 자기 방향이라고 표현하면 참 좋은데, 잔류 자기 방향이라고 보통 표시하지 않는다고. 그럼 저 돌 속에 남아있는 잔류 자기 방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고지 자기 방향이라고 표시하는 거야. 고지 자기 방향. 그 말은 고지 자기 방향은 생성 당시의 자기장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저 돌이 만들어질 당시의 자기장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지, 현재 자기장 방향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라고. 생성 당시다. 생성 당시. 근데 생성 당시의 자기장 방향과, 자,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 현재 지구 자기장 방향을 여기다 표시해보자고. 현재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똑같이 나왔대. 즉 돌 속에 남아있는 잔류자기 방향과 현재 자기장 방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그럼 이런 시절을 정자극기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혹은 정상기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정상기. 그런데 이렇게 마그마가 있었어. 근데 얘도 철을 많이 갖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도 나름대로의 방향성들을 이렇게 띄고 있었다. 나름대로의 이런 방향성들을 띄고 있었어. 그런데 마찬가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얘도 빡 굳어서 돌이 됐다고. 빡 굳어 돌이 됐다고. 그런데 이 돌이 만들어질 당시의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었다. 이 돌이 만들어질 당시. 그러면 얘네는 만들어질 당시 방향으로 그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더라 이거야.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더라. 근데 여기다가 현재 자기장 방향 비교하니까 현재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거든. 그럼 얘는 현재 자기장 방향과 새겨진 자기장 방향이 어떤 상태야? 반대지. 이런 상태를 역자극기다 이렇게 부른다. 역자극기. 야, 이렇게 내용적으로 정리하는 건 올해는 마지막이다. 내년엔 또 있는데 올해는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돼. 마지막으로. 이거 역자극기라고 한다고. 그 말은 이거에 의하면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 그대로인 거야,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지? 지구 자기장 방향이 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왜? 이거 만들 때 여기였는데 이거 만들 때 여기였다는 거잖아. 그럼 지구 자기장 방향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보면 현재랑 같은 방향 혹은 현재와 반대 방향은 있는데, 그럼 현재하고 수직인 방향이 있냐 이건데 그런 건 찾은 게 없어. 찾은 게 없다고. 다만 현재 방향과 살짝 틀어져 있는 방향은 있대. 똑같진 않더라도. 현재 방향과 반대에서 살짝 틀어진 건 있어. 근데 수직인 경우는 없어. 그런 경우는 없다고. 이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야. 어떤 돌을 주웠는데 이 돌의 나이가 1억 살이야. 이 돌의 나이가 1억 살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잔류자기 방향, 고지자기 방향 봤더니 이 방향이었대.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대. 근데 똑같이 할게 색깔. 현재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인데 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생길 때는 현재하고 자기장 방향이 수직이었구나.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경우는 없다고. 비슷비슷해야 돼. 위치관계가 조금 틀어졌더라도. 자, 근데 동일한 땅에 있는 0.5, 5천만 년짜리 돌을 주워서 봤더니 역시 현재 자기장 방향이 당연히 이거지. 이건데 여기는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지. 남아있는 게 여기를 가리키고 있더라고. 자, 다시 현재. 그러면 이 지괴에서, 이 땅덩어리에서 현재 만들어진 돌을 봤더니 현재 자기장 방향이 이건데 당연히 현재 만들어진 건 이 방향 그대로 가리키고 있겠지. 그럼 이 돌을 보면 마치 얘가 자기장 방향이 1번 이 방향이었다가 2번이었다가 3번으로 바뀐 것처럼 나오잖아. 이렇게 3번으로 바뀐 것처럼 나온다고. 마치 얘가 시계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간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까지 틀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유추하냐? 그럼 실제 자기장이 이렇게 틀어진 게 아니라 얘는 한 번 새기면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옛날에도 빨간색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을 건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이 이렇게 회전을 했다고 봤다는 얘기야. 땅이 반시계로, 지게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니까 이때 만들어졌던 게 일로 틀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치? 자기장이 수직일 수도 있잖아. 일단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럼 발견한 게 없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러니까 지게가 회전했구나.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온다. 대부분 이런 문제. 그런데 그럼 이 지자기 줄문이라고 하는 건 해령에서 땅이 만들어지고 멀어지면서 해령에서 땅이 멀어진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자, 어떤 해령을 이렇게 관측을 했더니 여기가 지금 해령이야. 그럼 해령에서는 땅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나이가 몇 살이겠냐? 0살이겠지? 그럼 여기는 자기장 방향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옆에 땅은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대. 반대 방향을. 다시 옆에 땅을 봤더니 얘는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더래. 즉 해령을 기준으로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나와? 대칭적으로 나오지? 요걸 이제 자기 줄문이라고 표현한다고. 요 자기장 방향 자기 줄문이라고 그래. 그럼 자기 줄무늬가 해령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고? 대칭적이라고. 그럼 이걸 보고 나서 해령에서 땅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었다. 그게 지자기 줄무늬에 대한 얘기야. 지금 지자기 줄무늬가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나는 북태평양 어느 해역에서 해양 관측선으로부터 발사된 초음파가 해저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 자, 두 번째는 해저 내지는 해양저 확장설이지. 앞서 발표된 대륙이동설과 멘틀 대류설에 의해서 대륙이 움직인다는 의문을 제기했으나 증명을 하지는 못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해저 지형 탐사를 시작한 거야. 근데 해저 지형 탐사를 하려면 해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으니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관측하겠다. 그래서 쓴 게 뭐였다? 음향 측심법이라는 거였잖아. 음향 측심법. 즉 전파를 쏴서 이 전파가 땅에 맞고 되돌아오는데 걸리는데 시간을 측정한 거지. 그 시간을 측정하면 수심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심은 전파 속도에다가 얘가 돌아오는 왕복 시간이다가 왕복이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수심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었다 이거잖아. 이렇게 해서 해저 지형을 구했다 이거지. 이게 음향 측심법이지.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릴게. 자, 여기가 해수면이야. 세로로 그릴게. 지형을 세로로. 자, 여기 육지인데 이렇게 완만한 땅이 하나 있었다고. 평균 수심이 대략 200에서 300m 정도 되는 이런 완만한 땅. 이런 땅을 뭐라고 본다냐면 대륙붕이라고 한다 그랬어. 대륙붕. 그러다가 경사가 이렇게 떨어지는 땅도 있었다고. 경사가. 이런 땅은 대륙 사면이라고 부른다 했지. 이런 땅은 대륙 사면이라고 했다고.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움푹 파인 지형이 나온다고. 이렇게 움푹 파인 지형 얘가 뭐 해구라고 하는 거였고, 해구는 평균 수심이 얼마? 6,000m. 얘는 6,000m. 6,000m 넘어가면 무조건 해구. 다만
예외가 있었다. 6,000m를 넘어가는데 단 어느 바다? 대서양 제외. 대서양 제외. 대서양 같은 경우는 해구가 없지. 대서양은 어떻게 되어 있다? 땅이 여기서 이렇게 완만해지는 땅이 나온다. 이렇게 완만해지는 땅이 나온다. 이렇게 완만해지는 땅, 이 땅이 뭐다? 대륙? 대륙다. 대륙대가 나타난다. 됐어? 그랬을 때 이 대륙대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가 뭐였어? 대륙대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가? 점이층리. 여기서 주로 나타나는 게 점이층리였다. 왜? 자갈, 모래, 진흙 쌓였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얘가 싹 쓸려 내려가면 낙하 속도 차이에 의해서 떨어져서 생기는 게 점이층리였다. 이 얘기 했었다고. 되니? 자, 그러다가 이렇게 평평한 땅이 있는데 이런 땅을 심해적 평원이라고 불렀고 4,000m 정도 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다가 여기서 산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산을 해산이라고 불렀고 바깥쪽 사람들은 이걸 보통 열점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해산은 모든 게 그러한 건 아니지만 보통 이 해산은 열점이 아니라 섬이라고 부른다. 이 해산은 대부분 열점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로 생긴 지역들이 많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드러나 있다 보니까 침식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침식이 일어났다. 깎였다. 그래서 깎여서 생긴 해산을 평정 해산이라고 했고, 이거 주장한 사람이 누구? 기요라는 사람이었다. 이거 기요. 그리고 바닷속에 이렇게 산맥이 나타난다. 바닷속에 나타나는 이런 산맥을 해령이라고 부르고, 해령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지점, 이 지점을 뭐라고 한다? 열곡이라고 부른다. 이거였지? 이게 해저 지형 관측에서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음양측신법으로 수치가 주어졌어.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해령인지 해산인지 뭐 가지고 구분한다? 경사 가지고 구분한다. 경사. 해산은 경사가 급하다. 해령은 경사가 완만하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경사 보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 숫자만 주었을 때. 얘들. 이게 싹 스쳐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어, 여기서? 안 지나가면 지금부터라도 외워야 한다. 이제 외워. 나중 없어. 내신이 오고 다 끝났잖아, 이제. 다른 거 할 시간 없잖아. 이제는 오로지 수능만 하는 거야. 여기서 제일 내가 걱정되는 건 수시를 쓴다고 해서 선생님 저 자소서 써.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소서에 몰빵하면 안 된다. 수능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무조건 수능 공부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는 거야. 수능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수시로 붙었어. 그럼 수능 공부한 게 아까워? 아깝긴 하겠지. 아깝긴 할 거야. 근데 안 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럼 한 번 더야. 한 번 더라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고. 수시를 붙는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야. 무조건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수시를 하는데 수시가 면접이 있는 거다. 그러면 수능 공부 더 많이 해야지. 왜? 네가 수능을 재수없게 엄청 잘 볼 수도 있다고. 그럼 수시에서 면접 보러 가면 안 되지. 시험을 잘 봤는데. 얘기가 달라졌어. 아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많이 가려고 하는 애 있잖아. Y대. 뭐라고 하잖아. Y대. 하도 뭐라고 하니까 하도 이 학교 욕한다 그래서. Y대 있잖아, Y대. 조금 떨어져 있는 Y대. 근처 Y대 말고. 여기가 보통, 근데 둘 다 비슷해. 둘 다 Y대는 교과로 가게 됐을 때는 내신이 2.1 정도 나와야 돼. 2점 초반대. 교과로 갔을 때는. 근데 수능으로 가면 4점대야. 그러면 교과가 2점대 초반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공부하면 수능도 그 정도 찍을 수 있다고. 근데 수능에서 그 점수대를 찍으면 2점 초반을 찍으면 어딜 가냐? 서성화를 간다고. 서성화를. 왜 그 노력을 안 하냐는 거야. 내신 때 그렇게 노력했는데. 수능도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귀찮은 거지, 내가. 할 게 많고. 학교 다닐 때 고1, 고2, 고3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도 할까 했는데 막상 보니까 학교가 많아야 돼 많고. 난 좀 지겹고 귀찮고 그냥 이 대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충분히 할 수 있다. 수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열심히 해야 돼. 아무튼 음양특식분 해저지형 저렇게 알았대. 그럼 이거는 봐. 해저지형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0이잖아. 그럼 여기에 뭐 있는 거냐? 대륙지각이 있는 거네.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이렇게 들어간 거지 지금. 섭입이 이렇게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기억.
A 지역은 발산형 경계, B 지역은 수렴형 경계. 맞지? 해경, 수렴, 해구니까. 자, 니은, 지각 열이란 땅이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이야. 땅이 가지고 있는 열의 양. 자, 다시 봐봐. 이 그림 봐봐. 이게 해경이잖아. 멘틀 대류가 어떻게 이렇게 상승하는 데지.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고. 그럼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야? 가벼운 거잖아. 가볍다는 건 온도가 높은 거니 낮은 거니? 높은 거지? 지금 이 지역은 온도가 높아, 주변보다. 온도가 높다고. 자, 근데 해구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거지.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는 얘기는 무거운 거니 가벼운 거니? 무거운 거야. 무겁다는 건 온도가 어떻다고? 낮은 거라고. 얘는 온도가 낮다고. 즉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다고. 그럼 땅이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은 얘가 당연히 많고 얘가 적겠지? 자, 다시. 나이가 어릴수록 가지고 있는 열량이 많고 늙었을수록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아, 이거 별에서 똑같이 적용되잖아. 타원은 늙은 별로 돼 있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적잖아. 그래서 표면온도가 낮은 별로 돼 있다. 불규칙을 하는 성간물질, 푸른색 별, 온도 높은 애들이 많아. 어린 애들이 많다고. 어린 애들이. 다 비스무리 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열기량은 누가 많다고?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고. 됐지? 세 번째.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진원. 자,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판의 경계 얘기하는 거지. 판의 경계에서, 자, 참고. 판의 경계. 특히 이 중에서 누구? 수렴형. 특히 수렴형 중에서 어디? 섭입형. 여기 얘기하면 섭입형 경계. 요 경계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냐면 섭입하지 않는 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이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그랬지? 진원이 깊어진다. 그리고 섭입하지 않는 판 쪽에서 뭐가 나타난다?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 이랬어. 자, 다시. 얘가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실제 지진이 나면 지진 이렇게 나잖아? 그 말은 섭입하지 않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깊어지고 있다. 됐어? 그리고 뻥 터질 거 아니야? 그럼 지각 변동 죄다 어디서 나타나고 있다? 섭입하지 않는 판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그래서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해안에서 멀어지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진원은 왼쪽으로 갈수록 깊어지고 있지. 해안에 멀어질수록 깊어진다. 틀렸네. 기억? 니은이 됐네. 1번에 기억을. 자, 2번. 음향측심법 얘기야. 이번은 음향측심법. 자, 보니까 평평하다가 이렇게 완만하다가 떨어지고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지형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 됐지? 자, 근데 얘 12초잖아. 몇 미터야? 12초면? 1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500이잖아. 얼마? 9000m지? 여기 9000m. 9000m니까 무조건 뭐다? 아, 해구구나? 얘기지. 일단 해구가 일단 안 되니까. 기억. 수렴형 경계. 맞고. 니은. 가장 깊은 곳의 수심 얼마? 9000m. 맞네. 디귿. 해안으로부터 40에서 60. 여기야. 여기 40에서 60. 요 구간은 60에서 70. 요 구간. 여기에 비해서 경사가 완만하려면 동일한 수평거리를 갈 때 깊어지는 게 적어야 되지. 근데 얘는 지금 20km 동안 시간이 얼마 변했냐? 8초 변했어. 8초. 얘는 10km 동안 시간이 얼마 변했어? 3초 변했어. 그럼 동일한 거리에 따라서 깊이 변한 누가 더 심해? 얘가 더 심하냐? 얘가 더 심하지? 그럼 얘가 더 가파르겠네. 완만하다가 아니라 가파르다 이거지. 가파르다. 그래서 기억? 이해이 된다. 기억은. 자, 3번은 자, 그림은 대규모 습곡산맥이야. 대규모 습곡산맥. 자, 습곡산맥. 습곡산맥이 만들어진 걸 보면 자, 고생대 말에 만들어진 산맥이 있어. 판게아가 형성될 때 이때 만들어진 산맥이 누구야? 에팔레치아 우랄 산맥이 이때 만들어져. 에팔레치아 우랄 산맥. 자, 두 번째 중생대 때, 이때부터 이제 초중말을 보면 안 하잖아. 중생대 때 만들어진 산맥이 있다고.
이때 만들어진 산맥. 안데스, 로키 산맥이야. 안데스 로키 산맥이 이때 만들어져. 그리고 신생대 때 만들어진 산맥. 신생대 때. 히말라야. 이때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이 이때 만들어져.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이 이때 만들어진다. 됐어? 이렇게 만들어진다. 산맥이. 그러면 산맥이 만들어지잖아. 얘는 산을 만드는 운동이지. 산을 만드는 운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운동은 조산 운동이라고 그래. 산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건 조산 운동이라고 한다. 그럼 조륙 운동은 육지를 만드는 운동이다. 참고로. 그럼 조륙 운동은 뭐 하는 게 조륙 운동이냐? 땅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 게 조륙 운동이야. 즉 융기나 침강을 서서히 반복하는 운동을 조륙 운동이라고 부른다. 조륙 운동. 됐어? 이런 상태야. 자, 그럼 볼게. 자, 3번 그림 보면 A가 뭐야? 얘가 칼레도니아야. 얘도 언제 고생대 때 만들어진 거야? 칼레도니아. 그러면 C가 여기가 에팔레치아야. 그러니까 고생대 말 판기아 생길 때 얘랑 쟤랑 이어져 있었다고. 땅이 흩어지면서 끊어졌다 이거지. 자, B 여기는 히말라야.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야. 히말라야. 여기는 안데스잖아. 실내 폐배 구조구나. 여기가 안데스야. 그래서 여기서 주로 분출하는 마그마가 뭐였니? 안산함제 마그마. 안산함제 마그마가 주로 분출한다 해서 안데스라고 한다 해서 안데스. 자, 기억. 중생대 이전에 형성된 습곡 산맥은 A와 C다. 고생대 맞잖아. 자, 니은 A에서 D는 모두 대륙의 충돌이냐 이건데 A, B, C는 다 충돌이 맞아. 근데 D는 얘는 섭입이잖아. 얘는 섭입으로 생긴 산맥이지. 얘는 어떻게 섭입했냐? 자, 여기가 해안판이고 여기가 대륙판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여기가 바다란 말이야 지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얘가 섭입하면서 여기에 있는 퇴적물들이 쓸려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퇴적물들이 쓸려 올라가면서 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산맥에서는 뭐가 발견이 된다? 해양 생물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왜? 해저 퇴적물이 쓸려 올라갔으니까. 섭입이긴 하지만. 그러면 얘는 대륙판이 있고 대륙판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단 말이야 원래. 그럼 얘 이렇게 들어가지. 퇴적물 쓸려 올라갈 거야. 얘들 이렇게 들어가지. 퇴적물 쓸려 올라갈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이에 바다 어떻게 돼? 없어지겠지. 대륙판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럼 둘이 부딪혀서 대륙반끼리 만나서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어? 해저 퇴적물 쓸려 올라갔었지? 그럼 여기서도 뭐가 발견이 돼? 해양 생물 화석이 똑같이 발견될 수 있다고. 그래서 히말라야 정상에서 조개 이런 게 나온다고. 나올 수 있다고. 자, 기억. 그래서 니은 다 대륙 충돌 아니고 디귿 A에서 D 중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건 환해 경계 중에서 섭입형밖에 없지. 오로지 섭입형만 신발 지진이다. 그러니까 어디? D 지점. D 지역.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기억 디귿. 됐어? 4번. 4번은 올해 어디서 많이 나오는 문제, 수특이 많은 형태의 문제야. 4번은 뭐냐면 원래 우리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판의 이동 속도를 이미 다 계산을 해서 줘.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주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과정을 물어보는 거야. 봐봐. 자, 여기 해령이 이렇게 있어. 해령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땅이 이렇게 있다고. 다시 여기 해령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해령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사실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면 해령 자체가 이렇게 멀어지는 속도가 있어. 즉 해령이 발산하는 속도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얘가 멀어지려고 하는 속도값이 있을 거라고. 원래는 해령이 발산하는 속도가 있다고. 두 번째, 뭐도 있냐? 해령 자체도 이동할 수 있지. 해령이 이동하는 속도도 있을 거야. 해령이 이동하는 속도도 있을 거라고. 해령 자체가 이동하는 속도. 그러면 이 판의 이동 속도는 결국에는 얘하고 계산해서 나온 속도값이지. 예를 들어서 얘가 5야. 얘가 2야. 그럼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로 가는 거야? 3으로 가는 거지.
아, 얘가 5로 가는데 이 새끼가 2로 따라온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3으로 갔다 이거라고. 됐니? 근데 봐봐라. 봐보지. 얘가 5였고 얘가 3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판은 얼마로 가는 거야? 2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판의 이동 속도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왼쪽 볼게. 야, 얘 지금 이거 얼마라고? 5라고. 됐어? 근데 해령이 이동한 속도는 얘는 이 방향으로 얼마야? 3이잖아. 얘 3이잖아.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왼쪽의 판의 이동 속도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8이 나오는 거지. 왼쪽 판의 이동 속도는 얼마가 나와? 이렇게 되면 이제 8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동 속도가 다르지. 얘는 지금 2로 가고 얘는 8로 가잖아. 다르잖아. 그럼 지작이 줄무늬가 대칭적일 수 있어? 없지. 왜? 얘가 빠르잖아. 그럼 얘는 동일한 시간 동안에 많은 거리를 갖고 얘는 덜 가니까 해령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칭적일 수 없어. 근데 간혹 문제에서 이제 얘네들이가 대칭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해령의 이동 속도를 주지 않아. 그때는 자 다시 자 이거 붙여서 그랬지만 아니 이제 지우자. 자,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준 거야. 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그대로 해볼게요. 얘 일로 2로 간다고 8의 이동 속도 준 거야. 얘 일로 얼마로 간다고? 8로 간다고. 그럼 얘는 지금 대칭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줘놓고 지작이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고 문제에서 줘버린 거야. 그럼 얘는 대칭이 안 되지. 근데 대칭이 돼야 되잖아. 그럼 해령이 움직여야 되지. 어디로 움직여야 돼? 왼쪽으로. 얼마로? 왼쪽으로 얼마? 3으로. 네? 얘가 이 방향으로 얼마? 3으로 가야만 얘도 5가 되고 얘도 5가 되는 거지. 맞아? 얘도 5가 되고 얘도 5가 되잖아. 그니? 그렇게 구해지는 문제들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다르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자, 그럼 다시 봐봐. 자, 이 문제 볼게. 봐라. 이 판 자체가 발산하는 속도를 P라고 할게. 근데 지금 죄다 판들이 서북서로 가잖아. 그럼 서북서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 그러면 이 방향을 플러스 P라고 하자. 그러면 오른쪽은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지. 됐어? 이 방향을 플러스 P라고 잡고 이 방향을 마이너스 P라고 잡자고. 자, 근데 그럼 해령 자체가 이동하는 이 방향의 속도를 플러스 X라고 하자고. 그럼 이 방향의 속도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얘는 마이너스 X가 될 거라고.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니까. 됐어?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왜? 해령이 양쪽으로 가. 한쪽으로 가잖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 얘가 얼마나 있냐면, 얘가 6이라고 돼 있거든? 얘가 지금 6이라고 돼 있다고. 됐어? 6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X 플러스 P가 얼마나? 6 나온다. 6. 근데 B는 얼마로 간대? B는 2로 간대지. 2로 간대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P는 얼마나? 2가 나오는 거야. 되니? 얘는 계속 1로 가고 마이너스 P가 있으니까 발산하죠. 그 말은 정리. 2X가 얼마? 8이네. 그럼 X 얼마? 4네. 여기서 해령이 이동한 속도가 얼마 나온다고? 4 나온다. 4. 됐어? 자, 다시. 밑에 거. 밑에 거는 판의 이동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얘는 Y라고 할게. 자, 이 방향을 플러스 Y라고 잡자고. 되니? 플러스 Y. 그러면 얘도 봐. Y 플러스 P가 얼마나 가야 돼? C니까 C는 7 나온다. 7. 됐어? 근데 Y 마이너스 P는 얼마나 나온다? Y 마이너스 P는 3 나온다. 3. 3이 나왔대 지금. 3. 그럼 얼마? 2y가 10 나오네. 그럼 y는 5네. 즉 해령의 이동 속도가 위랑 아래랑 다르네. 얘는 5다 이거야. 5가 된다 이거야. 그 말은
자, 요 사이가 보존형 경계잖아. 요 사이가 보존형 경계인데 얘가 이동하는 이 해령이 이동하는 속도와 이 해령이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 누가 빨라? 아래쪽이 빠르잖아 지금. 얘 5고 얘 4인데 얘가 더 빠르잖아. 그러면 변환단층의 길이는 1년에 몇 cm씩 길어지는 거야? 1cm씩 길어져야지. 얘가 1cm 더 가는데 지금. 아, 얘가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면 이 해령만 얼마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1로 가는 거잖아 지금. 1로 간다 이거. 됐어? 그 얘기야. 굳이 수식으로 풀면 저렇게 푸는 거야. 굳이 수식으로 풀면. 그럼 얘도 똑같아. 굳이 수식으로 풀면 얘가 판이 발생하는 속도가 있고 얘 해령이 이동하는 속도 있잖아. 그 둘의 합이 8 나온다. 얘는 그 둘의 합이 2 나온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 그럼 해령의 이동 속도가 얼마인지가 나온다. 됐어? P 플러스 X는 8. X 마이너스 P는 2. 그러면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 A에서 D 중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데 해령이 어디? 여기와 여기. 그러면 B하고 C는 보존형 관계니까 화산 활동이 없지. 그래서 자, 니은 이 지역의 변환단체의 길이는 길어지고 있다. 맞네. 디귿. 암석의 연령은 A 지점보다 D 지점에서 A보다 D에서 많다. 즉 떨어진 거리를 보면 A는 이만큼 떨어졌고 D는 요만큼 떨어졌잖아. 그런데 해령의 이동속 누가 빨라? 얘가 더 빨라. 안 그래도 빨리 가는데 해령이랑 가까워. 그럼 얘가 더 어려야 되지. 얘가 더 어리다 이거지. 됐어? 그래서 니은이 된다 이거. 니은. 됐니? 니은은 자 5번은 뒤에 이런 문제 하나 더 나와. 그때 자, 다시 볼게. 자 5번 그린 간은 두 해양판의 경계 부분에서 판의 경계와 평행인 단면 간은 평행이래.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어.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얘랑 평행하다. 그러면 이들이 서로 바꿔는 얘기지. 됐어? 그럼 얘가 A고 얘가 A 플라임이라고 하자고. 그럼 이걸 지금 위에서 본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옆에서 본 거지. 점 찍은 거. 옆에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A 플라임이 A보다 지금 해령에서 떨어진 거리 똑같잖아. 근데 깊이가 누가 더 깊냐? A 플라임 더 깊잖아. 봐라. 자 옆에서 봤어.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한쪽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정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이 뜻이야. 얘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A 플라임. 그럼 누가 경사가 더 극한 거야? A랑 A 플라임 중에. A 플라임 더 극한 거지. 아, 동일한 수평거리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갔다니까 이렇게. 이해돼? 그 상황이다. 두 번째. 얘는 판의 경계와 수직이래. 수직이니까 그냥 이렇게 든 거 아니야. 수직이니까. 근데 깊어지는 쪽이 우리 지금 A 왼쪽을 잡았으니까 그냥 이쪽이 뭐가 돼? 여기가 B 플라임이지. 여기가 B가 된 거네. 그럼 B하고 B 플라임 만날 때 이쪽으로 가면서 깊어지니까 누가 들어갔다? B가 들어갔다. 그럼 판의 밀도는 누가 크다? B가 크다. B가 크다. 수렴의 경계에 대한 특징이지. 자, 기억.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는 A 부근이 A 플라임보다 완만하다. 맞지? A 플라임 더 급하게 들어왔으니까. 니은 화산 활동은 섭입형 경계에서 지각 변동은 항상 어디서 나타난다고? 섭입하지 않는 판. 그럼 어디? B 플라임. 그러면 B가 속한 판보다 B 플라임이 속한 판에서 활발하다. 맞지? 자, 디귿. 시간이 지남에 따라 A와 A 플라임 사이 거리. 얘네 거리 멀어져? 이게 지금 날아다니는 소리인데 이게 멀어져? 전혀 그럴 리는 없지. 판의 경계와의 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지. 하지만 A와 A 플라임 거리는 변화가 없지. 그래서 기억? 기억은. 자, 6번. 6번. 자, 판의 경계인데 지금 얘 봐. 얘 6,000m 넘었어. 그럼 여기 뭐야? 해구지? 여기 해구야. 그럼 얘는 땅이 어떻게 해? 이렇게 들어온 거지. 정확하게. 그럼 우리나라 근처라고 본다면 B가 여기가 일본인 거지. 여기가 일본이야. 그럼 여기는 우리나라 동해가 되고 여기가 우리나라가 되겠다. 이거라고. 우리나라로 빗대서 보면 기억. 기억 부근 지하에서는 천발 지진이 쭉 들어가니까 신발 지진도 나타난다. 틀렸고. 자, 니은 B 부근에서는 지각 변동이 엄청 활발하지.
여기 호성열도다. 화산 폭발이라는 지역이야. 디귿. B와 C 사이는 해구니까 멘틀 대륙 하강도. 맞아. 디귿. 디귿. 자, 1분 기다릴게. 7번에. 좀 전에 했던 이 얘기야. 그냥 감으로 푸는 거 말고 요 식으로 한번 풀어봐. 아까 얘기했던 식을 세워서 생각해서. 판이 발산하는 속도, 해령이 움직이는 속도, 판의 이동 속도 이거 다 고려해서. 자, 볼게. 자, 그림은 두 해양판의 경계 부분의 모습과 판의 이동. 자, 아까 한 것처럼 한번 해볼게. 식으로. 자, 얘는 지금 위하고 아래하고 속도 다르게 표시 안 했지? 그러니까 얘나 그냥 수치 똑같이 쓰면 된다는 얘기야. 자, 얘. 판이 발산하려고 하는 속도 P라고 하자고. 왼쪽을, 왜냐면 다 왼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여기를 플러스 잡잖아. 그럼 이 방향은 뭐야? 마이너스 P가 되겠지? 방향 반대니까. 자, 그리고 해령이 이동하는 속도. 자, 다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 방향. 해령이 이쪽 갈 거야. X라고 가보자고.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P 플러스 X는 얼마? 6. 6. 근데 X 마이너스 P는 얼마? 얘도 왼쪽이니까 플러스 4잖아. 그럼 결국 얼마니? 2X가 얼마니? 2X가 10이네? 그럼 X는 5가 되는 거지. X는 5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5야. 그럼 봐라. 6을 가는데 얘가 5 따라가지. 그럼 결국 왼쪽 얼마 만드는 거야? 1 만드네. 얘가 5로 가는데 이 새끼가 4로 따라와. 그럼 오른쪽 얼마 만들어? 1 만들어. 그럼 해령 기준으로 얘는 양쪽이 어떤 상태? 대칭적인 상태.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래? 지작의 줄무늬는 대칭이잖아. 됐어? 그래서 기억. 해령은 서쪽으로 5cm로 간다. 맞지? 니은 보존형 경계의 위치는 얘가 점점 더 일로 가잖아. 얘도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이 보존형 경계, 요 사이 여기가 점점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같이 가겠네. 서쪽으로 이동한다. 자, 세 번째. 해양지각의 나이야. 기억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고, 니은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고. 근데 얘는 지금 양쪽이 대칭이지. 해령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잖아. 그럼 해령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나이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얘는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의 나이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됐어? 기억, 니은이 된다. 했다. 쉬었다가 8번부터.